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인 1241년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전체를 피와 공포로 집어삼킨 몽골의 무자비한 기마 군단이 마침내 유럽의 관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재 전략가 수부타이와 바투가 이끄는 몽골군은 사브강과 레그니차 전투에서 유럽 최고의 기사단들을 그야말로 처참하게 도륙해버렸습니다. 철갑으로 무장한 유럽의 정예 기사들은 몽골군의 기만 전술과 압도적인 활쏘기 앞에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당시 공포에 질린 유럽인들은 이들을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라는 뜻으로 타르타루스, 즉 타타르라 부르며 신의 형벌이라 믿었습니다. 동유럽의 방파제였던 헝가리와 폴란드가 순식간에 지도에서 지워지자 서유럽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은 거대한 파멸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서유럽에는 이 대재앙을 막아낼 군대도 견고한 성벽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전 세계의 운명을 뒤바꾼 기적 같은 대반전이 머나먼 몽골 본국에서 일어납니다. 징기스칸의 뒤를 이어 제국을 통치하던 데칸 오고타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데칸이 사망하면 모든 황족과 장군들은 새로운 칸을 뽑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국의 엄격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사소한 우연 덕분에 유럽 진격을 눈앞에 두었던 몽골 대군은 기적적으로 말머리를 돌려 유라시아 대륙을 거슬러 회군하기 시작했습니다. 멸망 직전의 문턱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서유럽은 가슴을 쓸어내렸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구 중심의 찬란한 세계사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 오고타이 칸이 몇 년만 더 오래 살아남았거나 혹은 바투 장군이 제국의 법을 어기고 유럽 정복을 그대로 강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칸의 죽음이라는 사소한 나비 효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현대 문명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인류사의 판도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을 아찌라고도 잔혹한 대체 역사의 시나리오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설 속 세상에서 1242년의 봄은 서유럽 문명의 완전한 종말을 알리는 피의 계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회군하지 않은 몽골의 기마 군단은 오스트리아 빈을 가볍게 함락시키고 신성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거침없이 진격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럽의 성벽들은 단단해 보였지만 중국과 이슬람에서 들여온 몽골의 첨단 공성 무기와 화약, 테크놀로지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몽골군은 거대한 투석기를 이용해 불타는 돌과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성 안으로 던져 넣으며 유럽의 대도시들을 차례대로 고립시켰습니다. 결국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였던 프랑스 파리는 약탈당하고 잿더미로 변해버렸을 것이며 이탈리아 로마 역시 무자비한 말발굽 아래 짓밟혔을 것입니다. 중세 유럽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신성한 권력의 정점이었던 로마 교황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교황을 비롯한 유럽의 수많은 국왕들은 목숨을 잃거나 몽골의 신하로 전락했을 장엄한 비극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중세 유럽 사회를 지탱하던 가톨릭 중심의 기독교 문명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왕권과 신권이 한순간에 붕괴되면서 유럽은 거대한 무법천지로 변했을 것이며 찬란했던 고딕 양식 성당들이 있던 자리에는 유목민 제국의 거대한 군사기지와 창고들이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가설 속 세상에서는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찬란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 즉 르네상스가 일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시민혁명도 그리고 유럽이 바다로 뻗어나간 대항해 시대의 서막도 세계사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유럽까지 완벽하게 손에 넣은 몽골 제국은 마침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단일 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동쪽의 끝 고려와 한반도에서 시작해 대륙을 가로질러 서쪽의 끝 영국 앞바다와 지중해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거대 영토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제국이 완성되자 역설적이게도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는 강력한 무력에 의한 평화, 즉 팍스 몽골리카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몽골의 푸른 페페를 지닌 상인과 사신들은 약탈과 도적의 위협 없이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단길과 초원길, 그리고 이슬람의 바닷길이 하나의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습니다. 실제 역사보다 수백 년은 더 빠르게 동양의 나침반, 인쇄술, 그리고 화약 기술이 유럽으로 유입되며 전 세계적인 기술 융합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유럽의 귀족들은 더 이상 라틴어로 신학을 공부하는 대신 제국의 공식 행정 언어인 몽골 문자를 배우고 몽골의 법률인 야사를 달달 외워야만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금과 은 그리고 진기한 향신료와 비단이 몽골의 수도 카라코름으로 모여들며 세계 경제의 중심은 서양이 아닌 철저히 동양과 유목민들의 손에 쥐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륙 전체가 하나로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생긴 끔찍하고 잔혹한 부작용 역시 가설 속 세상에서 훨씬 더 빨리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 부작용은 바로 인류 최악의 대재앙이라고 불리는 흑사병, 즉 패스트의 대유행이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몽골이 구축한 거대한 무역로가 역설적이게도 전염병이 이동하는 초고속 고속도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역사보다 훨씬 더 넓고 촘촘하게 연결된 제국 전역은 쥐와 벼룩이 옮기는 잔혹한 역병의 온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흑사병은 몽골군의 보급선을 타고 순식간에 전 유럽과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위생관념이 취약했던 중세 유럽의 대도시들은 지독한 역병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참혹한 지옥도가 펼쳐졌을 겁니다. 지나치게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던 몽골 제국의 통치기구 역시 이 전염병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구 감소와 군사력의 약화로 인해 제국의 통제력은 급격하게 상실되었을 것이며 몽골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하자마자 때에 이른 내부 분열과 급격한 붕괴의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배자였던 몽골 제국이 전염병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진 이후 유럽 대륙은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유럽인들의 영토 위로 중동의 강력한 이슬람 세력이나 중앙아시아계 유목민들의 혼혈 왕조들이 난립하며 아시아풍의 기묘한 문화가 정착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주도하는 서구 과학 문명이나 산업혁명의 발달은 아예 일어나지 못했거나 수백 년 뒤 동양의 어느 국가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1241년 겨울 머나먼 대초원에서 들려온 데칸의 죽음이라는 사소한 우연 하나가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서구 문명의 탄생을 지켜내기 위해 신이 내린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셈입니다. 데칸의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서양식 정장을 입는 대신 유목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소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국경이 하나로 무너졌던 아찔한 대체. 역사의 세계, 여러분은 만약 몽골군이 회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지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시나요? 오늘 들려드린 장엄한 역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놀라운 상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